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하면서 엉뚱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동일시하며 이재명도 트럼프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선망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지 시간 25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는데요. 재로서 트럼프 당선인은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이재명을 위한 여론전의 도구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형을 선고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물꼬를 텄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받지 않습니까? 라며 이런 정도 가지고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이런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민주당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도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런 논리인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이재명은 최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자, 이 밖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요. 그런데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최근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들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또한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최종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차기 대선 전까지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2심에서 유죄로 나온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 판단이 다르다는 점에서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5개 재판 모두 2027년 3월 차기 대선까지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만약 민주당이 꿈꾸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그럴 경우 다시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했고 이 질의에 대한 헌재의 답변이 있었는데 헌재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등을 묻는 장 의원의 질의에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유보하는 대답을 내놓음에 따라 헌법 84조 논란은 앞으로도 논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당의 정치 명운을 두고 트럼프에 반복해서 빗대는 상황이 연출될 게 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법 체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각국의 법 체계와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느냐라면서 땡깡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법 체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런 벌금형과 이러한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출마를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기소를 공식 포기한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의 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201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2021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밀문서 유출 혐의도 트럼프 당선인이 2021년 1월 백악관에서 퇴임하면서 외부로 반출하면 안 되는 기밀문서를 사저로 가져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혐의 모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 시에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면책특권을 받은 것인데 이재명의 경우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재명이 받고 있는 12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는 대통령직 수행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합하자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 포기는 2021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재명의 경우 대통령직과 무관한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잘 알아두시고 주변인들이 트럼프는 되는데 이재명은 왜 안 되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논리적으로 잘 반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